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2월 6일 목요일 오후 3시 21분입니다. 한동안 바빠서 영상 녹화를 못했었는데 오늘 좀 한가하네요. 그래서 영상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 저녁에도 영상 녹화 아마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내일 저녁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 녹화 못하던 그 기간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좀 있긴 있었죠. 일단 우리가 생각해봐야 될 게 트럼프가 관세 정책 쏟아내는 거, 그런 것들을 일단 하나 생각해볼 만 할 겁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이요. 일단 시장의 반응은 뭐 특별한 게 없습니다. 시장의 반응은 트럼프의 관세 정책, 트럼프가 관세를 이렇게 매길 거 알고 있었어. 그죠? 라는 그런 반응이에요. 시장에 특별한 충격은 없습니다. 물론 단기적으로는 트럼프의 발언 때문에 시장이 막 조정이 세게 나오고 그런 일들이 종종 있긴 있었지만은, 근데 어떤 하루하루가 아니고 좀 큰 추세를 보면은 그런 출렁출렁거림이 큰 추세에는 영향이 없죠. 지금 미국 증시 잘 올라가고 있고, 이 관세에 취약한 한국 증시 이런 것도 지금 비교적 건강한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트럼프의 관세 이슈가 제가 바빠서 영상 녹화 못하던 그 시간에 관세 이슈가 좀 많이 있었는데, 지나고 나서 보니까 관세 이슈는 특별히 금융시장에 영향을 미치는 게 아니었다. 주식시장이 탄력적으로 상승하려는 거에 발목을 잡는 정도의 역할을 했지, 이 지금 관세 정책 때문에 막 시장이 막 하락으로 전환하고 추세적으로 변화가 생기고 그런 거는 아니었다라는 것이 슬슬 밝혀지고 있죠. 그죠? 하여튼 제가 바쁘던 기간 안에 관세 정책이 좀 이야기가 좀 있었고요. 뭐 여러 가지 기업들이 실적 발표를 쭉쭉쭉 이어나갔는데, 뭐 특정 기업들, 뭐 예를 들면 구글 같은 기업들이 좀 어젯밤에 보시다시피 급락을 했죠. 구글이 좀 실적이 안 좋아서. 근데 뭐 어쨌든 구글이 실적이 안 좋은 거지, 구글이 안 좋다고 시장이 전반적으로 다 안 좋으란 법도 없습니다. 그죠? 구글과 아마존 같은 회사들이 좀 급락을 하긴 했지만 어젯밤에 여전히 많은 종목들의 분위기가 좋고 전반적으로 분위기 좋습니다. 실적 발표도 특별히 시장의 발목을 잡는 요소가 아니고요. 그리고 제가 바쁘던 그 기간 안에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됐죠. 여러 가지 경제 지표들이 발표가 되고, 제가 경제 지표라고 퉁쳐서 이야기를 하긴 하는데, 베센트 재무장관의 첫 국채 발행 계획이 어젯밤에 발표가 됐죠. 근데 이것도 특별한 어떤 변화가 없었습니다. 규모와 포워드 가이던스 모두 시장 예상치 그대로 나왔던 거예요. 그래서 시장은 안심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동안 바쁘던 그 기간 안에 뭐 기업의 실적이라든가 관세 이슈라든가 경제 지표라든가 뭐 재무부 채권 발행 계획이라든가 이런 굵직굵직한 일이 있었는데, 결과적으로 시장에 어떤 추세적인 큰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었다라는 겁니다. 물론 뭐 중간중간에 흔들렸을 수는 있지만 이 여러 가지 이슈들을 지금 시장은, 주식시장은 혹은 금융시장 전반적으로는 다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채권시장도 긍정적, 주식시장도 긍정적. 하여튼 그래서 금리는 고금리와 강달러가 안정이 되고 있고, 고금리와 강달러가 안정이 되니 주식시장도 같이 안정이 되고 있고, 계속 흐름들이 있죠. 딥시크 쇼크가 그리고 우리가 또 하나 기억해야 되는 건 딥시크 쇼크죠. 그죠? 중국 AI. 딥시크 쇼크가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그런 단기간에 큰 충격이 한번 있었는데, 단기간에 생긴 그 큰 상처가 어느 정도 좀 이제 완화가 좀 되고 있다라는 것도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엔비디아 같은 거, 어젯밤에 이런 흐름들 보시면 어젯밤에도 많이 올랐죠? 엔비디아가 5% 넘게 올랐습니다. 그래서 뭐 물론 이 중장기적인 건강에 좀 타격을 받긴 받았으나, 지금 최악의 참사는 어떻게 좀 겨우겨우 방어가 되는 듯한 그런 모습입니다. 이 엔비디아인데요. 여기가 중요한 자리라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입니다. 중요한 자리인데 여기서 한번 훅 빠졌다가 지난번에 중요한 자리, 이 자리가 전저점이죠. 전저점을 한번 훅 붕괴를 시켰었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지금 탄력적으로 회복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락 N자로 이렇게 진행이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이 자리에서. 근데 하락 N자로 진행이 아니고 여기서 오히려 이 정도 선에서 단기 바닥을 만드는 모습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이 정도쯤 선에서 여기 어딘가가 단기 바닥이구나 라는 거를 지금 엔비디아가 확인하고 있어요. 그렇다는 것은 딥시크 쇼크도 어느 정도 좀 소화를 하고 있다라는 거겠죠. 그죠? 딥시크 쇼크 때문에 좀 반도체 업종은 어느 정도 좀 중장기적인 건강에 좀 타격을 입은 건 맞는데, 근데 일단 단기적인 일시적인 그런 충격은 일단 어느 정도 좀 극복을 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그렇다면 뭐죠? 얘도 반도체 업종이나 엔비디아도 당장 막 여기서 대폭락으로 이어지고 이제 그런 거는 아니라고 일단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게 생각하는 게 맞겠죠. 반도체 지수도 한번 볼까요? 반도체 지수도 그렇다라는 겁니다. 보시다시피 빠져야 될 자리에서
이 정도 자리까지 왔고, 이러면 이제 한 번쯤 빠질 수도 있는데, 이 빠질 수도 있는 그런 자리에서 이렇게 단기적으로 이렇게 쌍바닥 만드는 모습 보이시죠? 그죠? 그래서 지금 210, 이 SOXX, 요 반도체 지수 ETF, 반도체 ETF 그 기준으로 봤을 때 210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여기서 쌍바닥을 또 만들고 있죠. 그렇다면 당장은 또 시장이 또 안정된다라는 겁니다. 물론 반도체 지수에 대한 이 전반적인 어떤 이 관점은 여전히 좀 부정적으로 봅니다. 중장기적으로는 좋기 어렵겠다라는 생각을 하긴 하는데 일단 단기적인 바닥을 이렇게 확인을 하고 있다라는 게 보여지죠. 엔비디아라든가 반도체 지수 추종하는 이런 ETF들을 보면요. 그래서 일단 뭐 시장은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시장을 계속해서 긍정적으로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물론 그죠? 반도체는 중장기적인 건강은 훼손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걸 중장기적으로 좋게 볼 수는 없겠죠. 이 친구들은 시장의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 가장 먼저 매를 맞을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을 하셔야 될 겁니다. 그죠? 반도체 지수 이런 거 건강이 좀 훼손이 됐다. 그러나 당장 지금 급사할 건 아닙니다. 그죠? 그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여튼 시장 분위기는 굉장히 좋습니다. 하여튼 트럼프의 관세 정책 그런 게 좀 계속해서 좀 거슬리는 소식이긴 한데 사실 지난번에 트럼프 1기 때 트럼프가 처음으로 대통령이 됐을 때 중국과 무역 분쟁을 벌였었는데 그때도 사실 미국 증시는 큰 충격이 없이 잘 올라가긴 했었죠. 그죠? 하여튼 뭐 지금도 약간 그런 비슷한 흐름을 따라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미국 증시는 이제 아직까지는 어떤 그림이죠? 아직까지는 요런 나스닥 지수 보고 계신 거예요, 지금. 아직까지는 기간 조정 진행 중입니다. 기간 조정 진행 중이고 이 조금 더 세부적으로 이야기를 드리자면 요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요렇게 저점이 높아지는 뭐죠? 삼각 수렴형이죠. 방향성을 탐색 중인 겁니다. 방향성을 탐색 중인데 중장기적인 건강 상태가 워낙 좋고 고점이 낮아지는 속도 얼마 안 되니까 그 여차하면 이제 그죠? 여차하면은 이 오랜 기간 조정을 끝내고 이 본격적인 변동성 확대 그러니까 이제 급등 뭐 탄력적인 상승 레벨 이런 것도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 그런 때가 된 겁니다. S&P 지수를 봐도 S&P 지수는 더욱더 건전하죠. 그죠? S&P 지수는 틈만 나면 이렇게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는 그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으니까 하여튼 미국 증시는 매우 건전합니다. 그죠? 중장기적인 상승 추세에 문제가 없다. 오히려 레벨업을 하려고 하는 게 아닌가. 중장기 상승 추세를 이제 더욱더 상승 탄력 둔화해서 상승 탄력이 이제 더욱더 탄력적인 상승을 기대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거의 다 와가는 거죠. 다만 그죠? 탄력적인 상승을 하려면 어딘가를 넘어서야 되겠죠. 어디? 여기 나스닥 지수 기준으로 해서 여기 전고점이죠. 전고점에 해당하는 자리 22,100 뭐 이런 자리를 넘어서야 될 겁니다. 이런 자리를 넘어서야 거기가 저항이니까 거기를 넘어서면 이제 자유로워지는 거죠. 그죠? 질 겁니다. 그러면요. S&P 지수도 그죠? S&P 지수 저항이 어디죠? 대략적으로 6,150 정도 될 겁니다. 여기 이런 자리가 전고점이죠. 여기 넘어서면 탄력적인 상승 가능하겠죠. 하여튼 시장이 많이 안정이 되고 있습니다.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그렇고요. 변동성 지수 이런 걸 봐도 잘 안정이 되고 있죠. 변동성 지수 추종하는 ETF인데 이거 ETF 기준으로 56을 넘어가면 위험하다고요. 56을 근데 넘어가긴커녕 그죠? 하여튼 지금 상황은 물론 아직까지 이렇게 저점과 저점이 조금씩 높아지는 그런 모습이긴 한데 근데 어떻죠? 이런 건 일단 굉장히 안정적인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이 높아지는 속도도 매우 느리고요. 그래서 일단은 미국 증시 지금은 레벨업이나 이제 그런 거를 생각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지금까지 답답한 박스권을 끝내고 이제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니냐. 이렇게 좀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채권 시장도 좀 볼게요. 30년물 채권 선물을 지금 보고 계십니다. 어젯밤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어젯밤에 새로운 재무부 장관이 채권 발행 계획을 발표했는데 이렇게 장대 양봉이 튀어나왔죠. 그죠? 이렇게 해서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고 있는데요. 그 고점과 고점이 낮아지는 중요한 추세선을 돌파한 차겠습니다. 새로운 게 뭔가 시작될 수 있다. 어떤 새로운 힘의 변화 그런 걸 생각을 해보셔야 되겠죠. 물론 근데 그래서 이제 앞으로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안정이 되긴 할 겁니다. 이제 한숨 돌리고 있는 거죠. 그죠? 근데 문제는 지난번에 여기서 작년 9월부터 해서 이렇게 훅 빠지고 이렇게 훅 빠졌던 거. 채권의 하락세. 그러니까 금리의 상승세가 굉장히 지금 좀 가파르긴 합니다. 그래서 중장기적인 차원에서 봤을 때 지금의 채권 투자의 어떤 적기냐, 금리의 고점이 나왔냐, 아직까지 우리가 함부로 그렇게 이야기하기는 좀 어려운 구간입니다. 그래서 하여튼 채권 투자는
조금 더 확인이 필요하다. 지금 채권이 움직이고 있는 건 어떤 움직임인가요? 이거는 어떤 중장기적인 바닥이 어디냐. 그러니까 금리로 말씀드리면 금리의 고점이 어디냐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라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자리에서 굳이 참여할 필요가 없다라는 겁니다. 어디가 바닥인지 이제 테스트하는 그런 과정인데 이번에 여기 저점, 여기 저점인데 이런 저점이라도 많이 높였어야죠, 그죠? 이 정도쯤에서 요렇게 올라갔었어야죠, 그죠? 그러면 좀 채권의 시대가 올 수 있다. 그런데 근데 지금 채권이 여기까지 떨어졌었잖아요. 전저점이 여기인데 별로 저점이 높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는 이야기는 어쨌든 채권이 뭐 별로 매력적인 자산은 아니게 되었다라는 거를 좀 보여주는 것이 되겠죠, 그죠? 하여튼 그래서 물론 이제 근데 좀 지금 보시면 빨간색 이런 저항과 저항을 연결한 이런 빨간색,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이런 저항을 어젯밤에 좀 넘어서는 거로 봐서는 추가적으로 이제 막 채권이 더 폭락하고 금리가 막 더 폭등하고 이런 거는 이제 당분간은 좀 기대하기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좀 하게 만듭니다. 그죠? 이 매수세가 심상치 않다라는 거 보여주는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앞으로 금리가 오르더라도 뭐 좀 제한적일 거야. 요런 생각 정도로 좀 할 수 있을 겁니다. 어쨌든 근데 이 건강 상황이 분명히 안 좋긴 하다고요. 건강 상황이 분명히 올라가야 될 때, 이런 때에서 못 올라갔습니다. 그죠? 그래서 채권이 요렇게 죽어버렸기 때문에 이거는 일단 별로 좋게 볼 수는 없죠. 하여튼 근데 우리가 이걸 보면 생각할 수 있는 건 고금리 강달러가 많이 안정이 되었구나. 아, 주식시장은 우호적일 수 있겠구나. 아,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면 어떻게 될까? 이렇게 러셀 지수, 이런 금리에 민감한 친구들이 좀 많이 올라갈 수 있겠구나. 금리에 민감한 주식들이 좀 성과가 좋을 수 있겠구나. 이런 식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죠. 그죠? 채권에 직접적으로 투자하기보다는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보시는 건 유로화죠. 예, 유로화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지금 하고 있는 건 뭐다? 바닥을 검증을 하고 있는 거죠.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면 달러가 고점을 테스트를 하고 있는 겁니다. 어디가 고점이지? 라고 하면서 차분히 테스트를 하고 있는 그런 과정이죠. 지금 당장 유로화가 이렇게 올라올 거야. 이제 달러 인덱스가 확 떨어질 거야. 그런 거 기대하기는 어렵다라는 겁니다. 어쨌든 근데 추가적으로 이런 모습이라면 추가적으로 유로화가 더 아래쪽으로 가면서 막 달러 강세가 더 진행되는 걸 기대하기는 다소 좀 어려워졌겠죠. 보시죠. 네. 왜냐하면 이런 식으로 어떤 지지력을 보여주고 있으니까 당장 여기서 이제 달러 초강세로 갈 거야. 그런 걸 기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죠? 예, 달러 강세는 일단은 당분간 좀 조용하겠구나. 아, 주식시장이 긍정적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 정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달러 약세, 고금리 완화 이런 일들이 좀 일어나다 보니까 원자재들이 좀 좋아지고 있죠. 그래서 보시다시피 구리가 보시다시피 이렇게 쌍바닥 만들고 얘도 고점과 고점을 연결한 저항을 돌파한창하고 있죠. 이런 자산들 그렇다면 조금 더 오를 수 있을 겁니다. 다만 오른다 해봐야 이 많은 엄청난 급등을 생각하기는 조금 좀 어렵겠죠. 하여튼 구리 가격 이런 거는 당분간 좀 답답할 것 같긴 합니다. 근데 어쨌든 아래쪽으로 가는 건 아니죠, 그죠? 위쪽으로 이제 올라갈 그런 모습으로 보입니다. 뭐 금값, 달러에 가장 민감한 게 금값이죠. 예, 금값도 보시다시피 달러 약세가 달러가 기침을 하니까 바로 금값이 많이 올라가고 있고 벌써 또다시 랠리를 시작한 거죠, 그죠? 이런 변화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다만 이제 국제 유가 같은 거는 뭐 트럼프의 정책 뭐 이런 것 때문에 조금 좀 요즘에 좀 약한 모습이긴 한데 하여튼 이 67달러 부근이 굉장히 강력한 지지력이 있고 하여튼 그래서 그리고 달러 약세 이런 거는 유가도 상승 요인이기도 하죠. 그래서 하여튼 뭐 국제 유가는 지난번에 이미 중요했던 이런 저항을 한번 넘어섰던 전적이 있어서 일단 국제 유가도 이 당분간 좀 상승 압력을 좀 받지 않을까. 아래쪽으로 막 많이 가긴 어렵다라는 생각을 일단 하면서 보고 있습니다. 지금 금융시장이 어쨌든 그죠? 이래저래 긍정적인 소식들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좀 됐어요. 고금리 강달러 완화, 그죠? 뭐 이런 거 하고 하여튼 이런저런 뭐 트럼프의 관세 정책 이런 것도 안 먹히고 있습니다. 안 먹혀요. 주식시장에서 그냥 모르는 척하고 넘어가고 있기 때문에 시장이 굉장히 지금 긍정적입니다. 어떤 뭐 각종 위기들을 잘 넘기고 있는 그런 모습이죠. 지금 보시는 건 한국 증시입니다. 한국 증시 코스닥이 특히 강합니다, 여러분들. 코스닥이 보시면 코스닥은 어떤가요? 작년 한 3월부터 해갖고 이렇게 고점이 낮아지고 있었잖아요. 심각한 하락 추세. 이 하락 추세가 지금 어떻습니까? 이런 하락 추세를 검증하고 있죠. 이 자리 매우 무거운 저항입니다. 이 자리만 톡 극복을 하면 이제 사실상 상승 추세로 전환 이런 거를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코스닥이 지금 굉장히 강합니다. 코스닥이 이렇게 강한 이유는
뭐 제가 봤을 땐 그거죠.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코스닥은 제약 바이오 종목들이 좀 많이 올라가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죠. 그래서 어쨌든 코스닥 지금은 중요한 저항에 걸쳐 있고 지금이 매물대니까 조금 좀 주의해야 되실 수도 있지만 이 자리에 대한 매물 소화가 어느 정도 좀 잘 진행이 되면은 코스닥은 당분간 어떻죠? 조금 좀 더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죠? 코스닥은 뭐 예전부터 말씀드리지만은 결과적으로 이렇게 큰 박스권이죠. 이게 지금 몇 년치 보고 계신데요. 2018년부터 올해까지 쭉 7년치 보고 계신데 결론적으로 지금까지 이렇게 박스권이에요. 그죠? 코스닥은 이렇게 박스권인데 이렇게 박스권 크게 다 전체로 움직이긴 좀 무한하니까 이 박스권을 또 절반으로 나눴습니다. 이 정도로 절반으로 나눠서 박스권 절반 아래 이런 식으로 나눠서 움직이는데 지금 코스닥은 이번에 박스권 아래로 갈 수 있었는데 아래로 가는 게 아니죠. 아래로 가는 게 아니고 이 박스권 내에서 놀기로 지금 결정을 한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서 이 위쪽에 있는 저항을 잘 돌파한 척 한다면은 어떻게 됩니까? 일단은 조금 어느 정도 상승 목표치가 좀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코스닥 종목들 굉장히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아무튼 여기서 지금 근데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이게 그 2차 전지가 코스닥에서 굉장히 시가총액을 많이 차지하고 있는데 2차 전지가 이게 지수를 끌고 올라가는 그런 흐름은 일단 아닐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2차 전지는 지금 굉장히 약한 흐름을 좀 보이고 있어서 하여튼 뭐 그렇지 않으면 2차 전지 아니면 제약바이오인데 제약바이오가 좀 고금리 강달러 완화의 그런 수혜를 좀 가장 많이 보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하여튼 코스닥이 좀 굉장히 강해요. 지금 보시는 건 코스피죠. 코스피 이야기를 좀 하자면은 코스피는 지난번에 딥시크 쇼크 뭐 이런 것도 있고 그래가지고 이 탄력적인 어떤 상승 혹은 뭐 상승 추세로 전환 이때쯤 했었어야 되는데 한 번 타이밍을 놓쳤죠. 지금 하는 건 뭐다? 아직도 바닥을 검증 중이다. 하나, 둘, 셋, 넷. 사중 바닥형을 검증 중인 그런 상황입니다. 여기 어딘가를 넘어서면 그러면 이제 코스피에도 기회가 올 겁니다. 근데 아직은 아니죠. 어쨌든 분명히 삼성전자가 자사주 매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 바닥은 어느 정도 이 정도면 일단 충분히 테스트를 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어쨌든 코스피도 긍정적으로 보는데 지금 강한 건 코스닥이죠. 그죠? 네. 코스피는 나중에 이런 저항들을, 이런 매물대를 뚫고 나서부터 강해질 겁니다. 아직은 코스피의 때는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 다만 이제 어제 이제 고금리 강달러가 확 완화가 되고 나서 약간의 좀 어떤 시장의 변화 같은 게 좀 나타나는 듯한 모습이 시장에 약간 변화가 좀 나타나는 것 같긴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이제 제가 오늘 생각한 그런 변화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이런 것이 있습니다. 최근에 한국 증시를 이끌어 나가던 종목들이 뭐죠? 한국 증시에서 가장 잘 나갔던 종목들? 예를 들면은 저는 이제 조선업종하고 또 금융주 뭐 이런 것들이 한동안 한국 증시에서 굉장히 강했다라고 보거든요. 예를 들면 금융주, KB금융 같은 게 예전에 어떤 한국의 뭐 정책적인 한국 정부에서 밀어줬었잖아요. 그죠? 뭐 밸류업 프로그램이니 뭐니 해가지고 이렇게 해서 많이 올라갔었잖아요. 이 KB금융하고 최근에 잘 나갔던 게 뭐 하나오션이니 뭐니 이런 그 조선주들 있죠. 조선주들도 뭐 있나요? 하여튼 배 만드는 회사, 뭐 한국조선해양 이런 회사들, 이런 조선하고 금융 이런 것들이 굉장히 잘 나갔다라고 보여지는데, 근데 하여튼 이 최근에 오늘 이제 제가 드는 생각은 잘 나가던 친구들이 조금 힘이 빠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시장의 분위기가 고금리 강달러가 좀 완화가 되면서 뭔가 시장이 이제 다른 대장을 찾고 있는 것이 아니냐라는 생각이 조금 좀 들어요. 그래서 이제 그 와중에 이제 좀 잘 안 나가던 친구들 중에 이제 잘 안 나가던 평상시에 빌빌거리던 뭐 삼성전자 같은 쪽으로 조금씩 좀 매수세가 들어오는 게 아니냐 싶긴 합니다. 삼성전자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때라 말씀드렸죠. 빨리빨리 54,000원을 이런 자리를 빨리빨리 넘어서야 된다라 말씀드렸는데 일단 그죠? 54,000원 부근까지 거의 다 오고 있습니다. 네. 거의 다 오고 있어요. 지금 이런 흐름도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좀 한동안 좀 소외됐던 이런 친구들이 지금 한동안 잘 나가던 금융하고 뭐 조선주 같은 게 약간 힘 빠지고 그렇다면은 코스피에서 이제 한동안 좀 못 나가던 친구들이 좀 턴어라운드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조금 좀 해봤어요. 그리고 뭐 제약바이오 친구들이 코스닥
코스닥 지수가 올라가야 되니까 제약바이오 친구들 올라가야 되고, 또 그리고 뭐 고금리 강달러 완화되니까, 그죠? 뭐 그렇다면 제약바이오들이 조금 좀 더 수혜를 볼 수도 있고, 하여튼 그런 움직임들이 조금 좀 개인적으로 좀 네, 개인적으로 오늘 그런 생각이 좀 네, 개인적으로 오늘 그런 생각들을 좀 해봤습니다. 뭐 물론 이게 요즘 비리비리한 종목들이 정말 많은데 비리비리한 친구들이 다 올라오는 건 분명히 아닐 겁니다. 예를 들면은 뭐 2차 전지 종목들 같은 것들이 좀 있을 텐데 뭐 삼성 SDI 같은 거 이런 것들 아직 바닥 확인도 안 된 거죠, 그죠? 이 아무리 시장의 방향이 뭐 돌아선다 소외되던 친구들이 다시 다시 쥐구멍에 볕이 든다라고 해도 이런 친구들한테는 아직도 시간이 훨씬 더 많이 필요할 겁니다. 이 한동안 이렇게 버티고 해서 이렇게 바닥을 어느 정도 좀 검증한 친구들 아니면 이미 바닥을 어느 정도 좀 검증한 상태에서 이미 어느 정도 좀 바닥을 검증한 상태에서 어느 정도 이런 매수세를 보여주고 있는 이런 친구들 그런 친구들에게 조금 좀 기회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좀 듭니다. 그래서 오늘 좀 그런 변화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한동안 잘 나가던 친구들이 조금 힘이 빠지고 못 나가던 친구들이 조금 좀 이제 쥐구멍에 볕이 들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 지수의 흐름들 굉장히 긍정적이고요. 그리고 제약바이오 좀 좋을 수 있다는 생각들이 좀 들고 이런 점들을 좀 개인적으로 좀 잘 살펴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저런 이야기들 좀 해봤고요. 이 좀 몇 가지만 좀 이제 뭐 다른 나라들 상황 좀 가볍게만 좀 지켜보자면, 네, 가볍게 몇 가지만 좀 더 살펴보자면요. 비트코인이죠. 비트코인 보시다시피 어딘가 이제 이 저항이 있어가지고 지금 탄력적으로 못 가서 그렇지 이게 아래쪽으로 가겠다 또 그런 것도 아닙니다. 그죠? 기간 조정 중. 얘도 굉장히 일단 긍정적입니다. 흐름이요. 아직까지도요. 그러니까 위험 자산들 분위기 아직까지 좋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리고 지금 전 세계에서 가장 흐름 좋은 뭐 유럽 증시, 독일 증시 이런 것들 보시면 그죠? 가벼운 조정 이후에 또 올라가는 그런 모습들 나타내고 있고 특별히 그래서 위험한 게 특별히 어떤 위험 신호 이런 게 보이지 않습니다. 일본 증시도 그냥 평화롭습니다. 조금씩 저점이 높아지고 있긴 해요. 조금씩 그죠? 하여튼 뭐 지금은 계속해서 일본 증시는 답답한 구간에 있긴 하지만은 그래도 전반적으로 아직 뭐 큰 위험 신호는 띄지 않습니다. 중국 증시도 고금리 강달러가 완화가 되면서 안 죽어요. 그죠? 이거 죽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드는데 죽어야 될 때 안 죽고 있습니다. 잘 버티고 있죠. 전반적으로 흐름들이 다 양호하다 이겁니다. 이 다른 아시아권 통화들을 보셔도 위안화인데 이렇게 싼 고점 만들면서 위안화 단기적으로 강세 흐름 좀 나타나려 하고 있고요. 그죠? 엔화도 강세 흐름 좀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보시면은 확실히 좀 위험 자산들이 안정이 되고 있다. 위험 자산들 쪽으로 좀 분위기가 좀 돌아서고 있다. 좋은 금융시장이 굉장히 긍정적인 생각들을 할 수 있다라는 거를 우리가 어느 정도 좀 눈치를 챌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요. 내일 저녁에 뵙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